광주의 남부시장은 요즘 한 빈대떡집 이야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어저께 요 시간 같으면 한 열댓 명 저기 서 있으면 오늘은 한 명도 아직도 안 오네. 저기 막걸리 집이? 그 막걸리. 이 막걸리 집이? 그 집에 테레비 나오려고 하면 나도 가서 내야지. 그런데 빈대떡은 간데 없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 손님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200만 원, 1,000만 원, 4,500만 원, 5천만 원, 1억 5천. 1억 5천, 와. 7천. 사업에다 열 돈이 집당 하나 떨어져버려서 지금 밥줄 떨어져버려서 지방 나 우리 아들 벗겨서 나 죽어 이거 죽어 지금. 이 집 주인이 지금 도망가봤어요. 빈대떡집 주인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지난 9일 새벽 음식도 하다 만 채 서둘러 야반 도주를 했다는 부부. 그들이 챙겨간 건 단 하나, 거액의 갯돈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개를 운영해온 부부를 믿고 돈을 건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파트 윗동네, 아랫동네, 저쪽 동네 많아요. 많아요. 그게 다 광주뿐만이 아니에요. 목포 산 사람, 나주, 영광, 노안, 또 영광. 우리가 추정하는데 50이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갯돈이 무려 50억 원에 이를 거랍니다. 개원들이 줄잡아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천만 원짜리 개는 21명이 한 팀인데 갯돈 총액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부부는 이 개를 무려 6개나 운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개부터 갯돈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낙찰개까지 부부가 수많은 개를 꾸려왔다는 겁니다. 눈물 안 몰라 진짜 말 자꾸 그러니 얼마 쓰면 될 서럽게 벌어갖고 여기다 다 갖다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집에 가고 아파트라고 무려 15년을 알고 지내며 부모님처럼 믿고 따랐던 부부가 자신을 배신했답니다. 선미 씨가 피땀 흘려 모은 8,500만 원. 이분들이에요? 부부는 선미 씨의 모든 걸 송두리째 앗아갔는데요. 올해 나이 70과 63의 개주 부부. 이 황혼의 노부부는 어떻게 갯돈 사기극을 벌인 걸까요? 날마다 사우나를 가면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알게 된 것이요. 사기극의 주 무대는 목욕탕이었답니다. 빈대떡집 근처에 있는 목욕탕을 비롯해 총 3군데의 목욕탕을 매일같이 드나들었다는 부인 유 씨. 예전 아무도 이 목욕탕 싸러 다니면서 다 막 끌어들이고 남자 통장으로 남자가 다 이렇게 알아서 하고 뭐 시원하게 컵 하나 먹으라 없는 사람 먹으라 사주세요. 그 사람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하자같이 어떤 수단을 방법을 안 가리고 빼먹는다는. 부인 유 씨가 목욕탕에서 음료수를 사주며 개원을 모으면 갯돈 관리는 모두 남편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처세를 잘해. 그 상만들이 반장 가져와 사주면서 이렇게 막걸리 한잔 대접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세상을 해서 째가씩 춤서 친정 엄마 마냥 구슬러 갖고 싹 뽑아가지고 싸죠. 도망 감사까지 갯돈 내라게 하고 통장으로 계속 돈이.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통장으로 넣고 있을 거야. 수십억 원의 갯돈을 노린 계략을 친절이라는 가면 속에 철저하게 숨겨왔던 겁니다. 부부의 또 하나의 무기는 이자를 좀 많이 주거든. 그런 거에 많이 낚여요. 부부가 휩쓸고 간 곳마다 가면에 속고 돈에 우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1,000만 원짜리 지금 2목 500짜리 한 목 2,500 받으셨어요? 안 받아서 아무것도 근데 왜 고소 안 하셔요? 해야지. 삼촌 했는가? 나는 안 했지.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립니다. 이유는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미쳐 죽겠어 진짜. 그냥 주인도 아니냐 부사서 나보다 그게 다 도망갔다고 저렇게 다 같이 가지를 짜서 촬영을 하고 저 집에 의견이 있고 그게 약속 지킬게 그러라. 고소를 안 하면 돈 준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고소하지 마라 이 뜻이야. 지난 9일 잠적한 개주 부부가 15일에 남긴 메시지입니다. 저런 사람 문제는 내가 이제 빨리 갖고 나오지. 그걸 못 갖고 정신을 차려주지 않고 제가
아주 고소 안 한다고 하더니 그냥 내가 자리 보여주면서 내가 알고 싶고 싶어. 한마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갯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은근한 협박. 피해자들은 혹시나 신고를 했다가 갯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것으로는 14명에 3억 7천만 원 상당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부가 잠적한 지 벌써 일주일. 하지만 신고를 한 개원은 겨우 14명입니다. 신기한 건 개주 부부가 신고를 한 14명을 귀신같이 알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만 연락을 해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신고를 했는데 너만 안 했으니까 너는 신고하지 말고 있어라. 근데 신고 누가 할 거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끈을 대고 있어. 부부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그들을 봤다는 제보가 들려왔습니다. 영성도 모텔 있는데 식당인가 거기 밥 먹으러 왔다고. 고기를 좋아하는데 거기를 잘 간갑도 못. 사라진 부부가 아직 광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온 게 모르겠어. 여기서 봤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못 봤는데? 두 분이 다냐? 예. 근데 없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안 돼. 그런데 부부의 행적을 쫓던 중 취재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남편 김 씨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내가 말씀드릴 거니까 내 말이 틀리면 이야기를 하세요. 신고를 한 사람이 금액이 얼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3억 5천이라고 막. 이게 특종입니까? 3억 5천이 특종이냐고요. 이 수천억을 갖고는 노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왜 못합니까? 내가 가서 울고 난리 났어요 지금 옆에서. 잡지 왜 장님이 이 짓거리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여기서 더 이상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려주세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도망가요? 금액이 50억이네. 그러니까 50억 진짜 깎아줘요. 지금 고발자 피해는 사람들이 3억 5천 나왔다면서요. 나는 그것도 억울하니까 지금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놔두세요. 50억 원은커녕 신고한 14명의 피해 금액 3억 7천만 원도 부풀려진 거라고 말하는 개주 김 씨.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 들어와갖고 지금 못 내려진 사람들은 몇 명 있어요. 그 돈도 당연히 갚으실 거고요. 그럼 당연히 갚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뛰어먹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지금 당장은 못 갚지. 갯돈을 못 돌려준 몇 사람에겐 돈이 생기는 대로 곧 갚을 거랍니다. 자신들도 높은 이자를 챙겨주다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부부는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개원들은 매달 꼬박꼬박 갯돈을 건넸답니다. 100여 명이 부었다는 그 많은 갯돈은 다 어디 가고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걸까요? 게다가 갯날 되면 갯돈 안 내려줬다니까 다 여기도 그러고. 그 많은 길을 한 달이면 1억을 내려가는데 그 돈을 안 내려줘. 계속 그 사람마다 다 그럼 이자 준다고 안 주고 계속 그거 땡겨버렸어. 올해 들어 갯돈을 탄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개를 탈 차례가 되면 개주 부부는 돈 대신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개가 또 끝났어요. 그 놈을 타갖고 바로 준 거예요. 아, 그 대신에 이 이자를 주겠다. 근데 이자는 한 번도 안 받아봤어. 이자를 준 게 아니고 거기서 보태서 내가 넣은 거죠. 나머지 그 이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을 또 개돈으로 또 넣은 거죠. 만기가 된 갯돈을 다시 맡기면 더 많은 이자를 쳐주겠다며 새로운 개에 가입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원들은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갯돈의 부피만 불어난 겁니다. 갯돈을 챙기기만 했던 빈대떡 부부를 사람들은 왜 그동안 철석같이 믿은 걸까요? 그래서 한강 모텔을 운영을 했어요. 유명해서 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지. 옛날에는 몰랐으면은 간첩이 당해요. 부부는 한때 광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크고 유명한 모텔을 운영했답니다. 알부자라고 소문이 났고 그래서 모두들 부부를 믿고 갯돈을 맡겼던 건데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 모텔은 이미 지난 2001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당시 부부는 4억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라지기 전날까지 살았다는 집을 수소문 끝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재력가라던 소문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집. 세상에 저런 짜잘한 데서 살면서 세상에 그 엄청난 돈을 미치겠네. 50억 갯돈 사기극의 주인공들이 살던 집은 한 달에
25만 원을 내는 월세방이었습니다. 지난 9일 부부가 버리고 간 빈대떡집으로 피해자들이 몰린 사이 월세방의 짐들을 정리하고 자취를 감춘 두 사람. 그런데 부부의 월세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도박적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도박을 했어요? 여기서 한번 경찰들 한번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판을 벌리면 경찰들이 누가 저기 하면은 막 담으로 튀어 넘어가고 뭐 도둑인 줄 알고 양쪽에서 날리고 그랬지. 도망친 개주 김 씨가 도박에 푹 빠져 있었다는 소문입니다. 갯돈 50억 원도 아마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을 거라고 주민들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경마에서 경마. 돈이 어디 있겠어 경마 있는데. 그런데 자수를 해서 지금 유치장에 들어가 있답니다. 만나서 그리 갈 거예요. 나무 경찰서로. 지난 20일 개주 부부가 경찰에 자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수했대. 언제 들어왔대요? 애를 태우며 부부의 행방을 쫓았던 12일.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개주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을 눈치챘는지 얼굴을 손수건으로 감싸고 나타난 김 씨. 아니 얼굴 참. 선생님 대화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 걸까요? 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은 걸까요? 근데 하실 얘기 없으세요? 진짜 그러지 마시오. 나 진짜 나 젊은 사람이지. 얘기가 듣고 싶은데. 미안합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네,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개주 부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돈을 숨기고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 있는데 현재로서는 돈이 두 사람이 없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불구속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해서 꼭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명이라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15년을 가족처럼 지낸 선미 씨에겐 부부가 진실을 털어놓을까요? 면회를 안 하신다고요? 면회를 거부하지 않는 면회는 못 왔습니다. 건강상 안 좋으셔서. 건강상이요? 안 해준대요? 면회는 안 해준다네요. 17년 전 이혼한 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모았던 8,500만 원. 선미 씨가 부부에게 건넨 건 아들의 미래고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를 믿겠어요? 어떤 사람을 믿겠어요? 언니가 정부같이 엄마 아빠같이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인데 개주 부부가 빼앗아 간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그 자리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불신만이 남았습니다.